저희 마지막 발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픽 모델의 기법을 활용한 NCS 기반의 채용 직무 정보 분석에 관한 연구. 이태원입니다. 네, 현재 이태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발표자 이태원입니다. 일단 저희 제목이 프로시딩과 좀 바뀌었습니다. 이유가 이제 설명을 하면서 PPT 발표하면서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가장 먼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가 현재 보신 바와 같이 다른 교수님과 박사님과 같이 연구를 진행하다 보니까 프로시딩에는 저희가 잠시만요. 이게 바뀌었어요. 프로시딩의 채용 직무 정보 분석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는 이제 이거 이 파일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좀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투 트랙으로 진행을 하는데요. LCS 기반을 두고 채용 정보와 교과 정보에 대한 것들을 같이 분석하고 그 투 트랙으로 진행을 하면서 어떻게 경영정보학 전공에서 LCS 기반을 했을 때 그러한 이제 교과 과목이 좀 부족한 게 무엇인지 그리고 교과 과목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데이터 마이닝이나 혹은 이제 텍스트 분석을 통해서 좀 알아보고자 진행을 했고요. 두 번째 트랙은 처음에 프로시딩 됐을 때 채용 정보에 대한 내용을 저희가 이제 진행했었습니다. 그런데 채용 정보에서 데이터를 수집을 하다 보니까 약간 데이터에 대한 오류를 좀 발견한 것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그 데이터 오류라는 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잡코리아나 이렇게 사람이 채용 정보 사이트에서 크롤링을 하게 되면 어떤 키워드로 이렇게 채용 정보를 수집을 했을 때 그 채용 정보가 중복되는 채용 정보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빅데이터라고 분석을 키워드로 검색을 했을 때 어떤 A 회사에서 나온 채용 정보와 뭐 AI라고 검색을 해서 나온 채용 정보가 동일하다는 것을 뒤늦게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채용 정보에 대한 분석은 이제 추후로 살짝 미뤄두고 저희 이제 다시 MIS 교과 정보 분석을 통해서 NCS 기반의 교과 과목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으로 연구를 좀 진행을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먼저 서론을 말씀을 드리면 현재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춰서 대학에서는 인재 육성에 대한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산업체에서는 이러한 대학에서의 인재 육성과 산업체에서의 역량 기준의 인재 선발 및 경쟁력을 신장시킬 수 있는 인재를 선호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기업에서는 오히려 이제 경력 위주의 직원 채용을 많이 선호하고 있고요. 대학에서는 이제 급변하는 사회적 변화와 미래를 위해서 핵심 역량을 갖춘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의 변화가 이제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에 4차 산업혁명 얘기와 빅데이터 분석 그리고 개발이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면서 학교 측에서는 빅데이터 분석과 관련된 교과 과정들이 많이 생성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이제 사회가 요구하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대학은 기업에서 요구하는 인재 역량을 파악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현재 개설된 교과 과정과 산업체 현장 직무의 연관성 차이를 좀 살펴보고자 어떤 문제들이 있을까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최소화시켜서 체계적으로 확립되어야 한다는 그러한 취지하에 저희가 연구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다른 전공 영역이 아니라 제가 있는 이제 MIS 전공 영역, 즉 MIS 경영정보학 전공 영역의 역량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목적으로 MIS 전공의 새로운 교과목으로 편입된 빅데이터 분석 교과 과정 요거를 이제 NCS의 데이터 분석 능력 단위 활용에 기반해서 교과 과목을 어떻게 좀 더 개선하고 현재 제시되어 있는 강의에 대한 개선 방안을 좀 찾아보고자 이렇게 연구를 좀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론적 배경을 살짝 말씀을 드리면 맥킨지 연구소에서
맥킨지 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도에는 약 5억에서 9억만 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된다고 보고된 바가 있는데 2017년도에는 기술의 자동화로 인해서 2030년도까지 4억에서 8억 명이 실직을 한다라는 그런 보고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경영자 총협회의 보고에 따르면 국내 기업의 2009년에서 2017년 경력직 채용 비율은 78.6%로 많이 증가했지만 실질적으로 신입 채용 비율 같은 경우는 16.4%로 감소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즉 산업에서 경력직 사원을 채용을 하게 되면 실무 투입이 용이할 뿐만 아니라 이런 훈련 비용 그리고 재교육 비용이 크게 소요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대학에서는 이제 특성화된 목표와 학습자와 사회 요구 등을 반영하는 교육 전체를 이루는 구조가 되고 있다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과거에 비해서 이제 현재 실무 경험을 갖추는 능동적 체험형으로 이렇게 변화하고 있다라고도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교육적 과제에 대한 합리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회에서 필요한 인재를 기르는 것으로 교육 방향을 전환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대학에서는 실무 능력과 창의적 문제 해결력을 기르는 교육이 전문인 양성에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에 경영정보학의 교과 과정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면요. 기존 연구에서 살펴봤을 때 이제 미래의 새로운 직업 창출 가능성이 가장 높은 분야는 이제 지금 우리가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 IT, 빅데이터, 그리고 IoT 등 IT 분야로 전망한다고 2016년에 얘기를 한 기존 연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2017년도에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얘기하는 12대 산업의 산업기술인력 추이 조사 결과 IT 비즈니스 산업의 인력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즉 정보통신기술 발전에 따라 전문 인력 양성의 중요성이 그만큼 더 많이 커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교의 교육 개혁에 대한 교과 내용의 시대적 적합성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역량이라는 개념이 오히려 주목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영정보학의 경우에 전공 특성상 경영학과 컴퓨터까지는 아니지만 이제 통계학 이러한 전공 특성상 융복합적 성향을 가지고 있어서 이제 직무 수행 측면에서도 문제 해결 중심의 융복한 능력이 이제 요구되기 때문에 최근 이제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MIS 전공에서 빅데이터 분석과 관련된 교과목들이 많이 생성되고 있습니다. 특히 MIS뿐만 아니라 상위 개념으로 경영학과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마케팅 같은 경우는 마케팅 애널리틱스 그리고 비즈니스 애널리틱스 이런 것처럼 많은 이제 분석과 관련된 그런 교과목들이 이제 계속 생성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경영정보학과라고 해서 운영되고 있는 학교가 총 20개를 파악할 수 있었는데 그 경영정보학에 대한 개선 방향 제시의 중요성이 증가하였다고 말씀드릴 수 있으며 이제 교육부에서 2018년도에 제시한 대학교의 경영정보학과가 운영되고 있는 학교에 대한 리스트를 보시면 국립대는 3군데 그리고 사립대는 총 17군데로 이렇게 제시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NCS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NCS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국가직무능력표준이라고 해서 산업 현장에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요구되는 지식, 기술, 태도 등의 내용을 국가가 체계화한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으며 그러한 역량 구성 요소들을 시스템화함으로써 이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데 그런 목적이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기존 연구에서 NCS와 관련된 우리가 얘기하는 소셜 네트워크 분석, 여기서 얘기하는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이라는 결과를 보시게 되면 핵심 키워드들이 연결선이 직무, 능력, 교육 과정, 개발 이런 것들로 나타났다는 기존 연구가 있었고요. 그리고 최근에 NCS와 관련된 내용에서 이제 피교육생의 직무 및 직무 능력에 대한 명확한 교육을 통해서 기업에서 요구하는 해당 인력을 정확히 찾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기능과 역할이 가능함을 이렇게 보고하고 있는 연구도 진행되었습니다. 즉 NCS는 말 그대로 이제 국가직무능력표준이라고 얘기를 해서 이제 얘기를 할 수 있는데 본 연구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세부 능력 단위를 설명을 드리면 참고로 NCS와 관련된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전체적으로 파악하실 수 있는데 저희가 분류한 그 능력 단위에서는 총 이제 대분류로 24가지로 대분류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20번째인 정보통신의 대분류에 중분류 정보기술, 그 다음에 정보전략기획, 빅데이터 분석까지 세 분류로 갔을 때 능력 단위에 총 6가지 능력 단위를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 능력 단위가 6가지 중에 보면 탐색적 데이터 분석, 텍스트 데이터 분석, 분석용 데이터 구축, 머신러닝 기반 데이터 분석, 통계 기반 데이터 분석, 빅데이터 분석 결과 시각화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다 똑같은 내용이고 어떻게 보면 정말 별 다른 거 없이 당연한 데이터 분석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각각의 직무 기술서라는 것이 제시되어 있으며 그 직무 기술서에 대한 내용을 제가 살짝 분석을 좀 해봤습니다. 분석이라기보다는 약간 시각화를 좀 해봤습니다. 네, 뒤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 이제 토픽 모델링인데 지금 현재 작업하고 있는 지금 현재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이 연구 같은 경우는 추후 데이터 마이닝 기법을 어떤 게 가장 효율적인지를 쓰기 위해서 현재 진행 중에 있고요. 워킹 페이퍼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가장 기본적으로 테스트 마이닝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토픽 모델링을 일단 가져와 봤습니다. 그리고 일단 파일럿 테스트로 좀 해봤고요. 그래서 토픽 모델링은 대부분 잘 아시겠지만 가장 짧게 말씀을 드리면 한 문서에서 확률 분포값을 가지고 키워드를 추출해서 그룹화한 다음 그런 토픽을 잡아내주는 그러한 기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 연구의 연구 프로세스를 잠깐 보시면 아까 제가 처음에 이제 투 트랙으로 간다고 말씀드렸던 게 채용 정보와 교과 정보를 가지고 데이터베이스 구축해서 집어넣고요. 거기에 대한 텍스트 분석을 진행을 합니다. 텍스트 분석 진행해서 거기에 필요한 피처 셀렉션으로 어떠한 기법들을 사용을 했을 때 우리가 이제 좀 더 영향력이 높은 키워드를 추출할 수 있는지 그런 키워드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분석을 할 때 필요한 변수를 사용할 수 있는지를 찾아내고요. 거기에 대한 토픽 분석을 통해서 채용 정보와 교과목 정보 2개의 결과를 가지고 우리가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빅데이터 분석 6가지 능력 단위를 매칭을 시킨 후에 교과목 개선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아내고자 하는 연구 프로세스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행을 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6가지 능력 단위에 대한 시각화를 제가 한번 해봤어요. 그냥 직무 기술서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요. 아무 기법 없이 그냥 빈도 분석만 했고요. 그 다음에 뭐 불필요한 조사나 뭐 접속사 이런 것들 다 없애고요. 딱 필요한 키워드만 생각해서 추출을 했는데 보시는 바와 같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데이터와 분석이란 키워드가 가장 많이 추출됐거든요. 그런데 제가 지금 지금 진행되고 있는 연구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만일에 이 데이터와 분석이란 키워드를 덜어내고 그 세컨드로 나와 있는 대표적인 키워드를 찾아냈다고 했을 때 어떤 키워드가 나타나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면 통계 기반 데이터 분석에서는 통계와 설정과 모델과 가설 평가라는 키워드들이 나와요. 그 다음에 시각화 같은 경우는 다른 분석과 차별화되게 디자인과 도구, 시각, 결과, 그래픽 이런 키워드들이 나옵니다. 즉 각각의 6개의 직무 기술서에서 제시하는 이러한 6 능력 단위는 겉으로 보기에는 비슷한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내용을 뜯어보게 되면 대표 키워드를 선정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이제 나타난 것을 확인을 했거든요. 그래서 직무 기술서를 통해서 이 6가지 능력 단위를 어떻게 교과 정보와 매칭을 시켜서 우리가 현재 이제 경영정보학과에서 강의하고 있는 그런 강의 계획서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좀 더 개선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취지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파일럿 테스트로 제가 교과 정보를 살짝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현재 20개의 대학교에서 경영정보학과에 있는 강의 계획서를 솔직히 모두 다 추출하기는 힘듭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수집한 데이터는 학교 현재 2군데를 이제 수집을 했는데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2군데 학교를 수집을 해서 일부 데이터 분석과 관련된 강의만 가지고 조금 뽑아봤어요. 그리고 채용 정보도 그 채용 사이트에 채용 정보를 한 100개에서 한 150개 정도
채용 정보만 가지고 와서 한번 돌려봤습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용어들 다 제거하고 했더니 딱 차이가 비교나는 게 기업에서는 보시는 바와 같이 분석, 활용, 개발 플랫폼 이러한 정말 실무에서 사용되는 그런 키워드들이 도출된 걸 확인할 수 있었고요. 교과 정보 같은 경우는 활용, 기술, 능력, 문제, 정보 활용, 즉 개념과 이론에 대한 내용들이 되게 많았었습니다. 물론 이제 제가 전체적으로 일반에서 말씀드리지는 못하겠지만 일부 학교에 추출했을 때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행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확연하게 채용 정보와 교과 정보는 차별화가 된다는 생각이 딱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현재 연구도 계속 진행되고 있는 중이고요. 토픽 모델링은 말 그대로 보여드리기 위해서 그냥 가지고 온 겁니다. 가지고 왔을 때 어떤 키워드들이 있나라고 해보니 채용 정보에서는 프로그램 뭐 스파크나 하둡이나 이제 실무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그런 키워드들이 많이 추출된 걸 확인할 수 있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교과 정보에는 이제 뭐 비즈니스나 그냥 개념적인 거나 혹은 이론적인 그런 내용들이 좀 담겨 있다는 것을 일단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향후 연구 방향을 말씀을 드리면 현재 다시 말씀드려서 워킹 페이퍼고요. 그리고 경영정보학 교과 과목에 대한 강의 계획서를 현재 데이터 수집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는 이제 사실대로 말씀드리면 대학교 한 3개 정도는 데이터를 강의 계획서를 확보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부산에 살다 보니 경남 지역에는 어떻게든 구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리스트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수도권이나 이런 쪽 다른 대학교의 경영정보학과의 데이터는 일단 인적 네트워크가 조금 약한 그러한 단점이 있어서 조금 그런데 나중에 일단 강의 계획서가 추출되는 대로 수집이 되는 대로 교과 정보에 대한 분석을 좀 이뤄보고자 하고요. 기업별 채용 정보 또한 아까 데이터 수집에 있어서 오류가 있었던 그런 부분을 좀 더 고려해서 채용 정보를 좀 더 원활하게 분석할 수 있는 그런 기반으로 만들어서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능력 단위 기반의 말씀드렸던 교과 정보 매칭과 채용 정보 매칭으로 각각을 한번 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현재 연구 진행 방향은 MRS 전공 교과목 개선 방안을 어떻게 하면 좀 더 효율적으로 잘할 수 있는지에 대한 방안을 이제 모색하고자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간이 다 됐지만 질문 있으면 예, 저기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전남대학교 고준 교수입니다. 그러니까 예, 그 좋은 연구를 유익한 연구를 하셨는데요. 이 연구 결과를 그러면 그 어떤 이들한테 시사점을 주실 수가 있을까요? 예를 들면 기업체, 또 채용 전문기관, 아니면 취업 희망자들, 아니면 그 개발하는 학교, 아니면 우리 그 교수님들. 그래서 누구한테 구체적으로 어떤 도움의 시사점을 주시는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 누구한테 도움을 드리는 거는 제 생각에는 일단 아직 워킹 페이퍼고요.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정확한 누구한테 타겟으로 어떠한 뭐 이점을 준다라고는 말씀을 솔직히 못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제 진행 중에 보시는 바와 같이 교과 정보를 분석을 했을 때 어떤 대학에는 어떠한 능력 단위가 좀 필요하고 어떤 대학에는 충분히 반영되고 이런 것들을 지금 찾아나가고 있는 중이라서 제가 생각하기에 만약에 전체적인 분석이 최종적으로 다 이루어진다면 기업뿐만 아니라 이제 대학에서도 조금 더 개선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답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부분에 어떤 이들한테 어떤 의미를 전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나중에 추후 보강을 하시면 더 훌륭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객님 정말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그러면 오늘 세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